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말로 시작하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말은 오디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국민의힘 입당을 하든지 뭐 원샷 국민 경선을 하든지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 진영을 끌고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정권 교체 플랫폼이라는 걸 갖다가 국민의힘으로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내용을 보니까 정치 참여 선언, 국민의힘 입당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이야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네. 윤 전 총장이 최근 대변인으로 임명한 조선일보 출신의 이동훈 대변인의 목소리입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방금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간다는 네.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말말말로 뽑았는데요. 네. 들으셨던 것처럼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6말 7초에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동훈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는 뭔가 확실한 내용이 없네요. 네, 이동훈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국민의힘 입당 부분은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열린 결말 뭐 이런 말이죠. 네, 즉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고 입당하지 않고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원샷 경선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네. 지금 뭐 약간 애매모호하게 열려 있다는 표현이 아하. 애매모호하게 표현돼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8월이 되면 경선 버스는 떠난다. 네. 8월 전에 이 버스에 탑승하셔야 한다. 그런데 8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동훈 대변인 말로는 7월이라는 한 달 시간이 있으니까 예.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대변인인 자신이 얘기하는 건 좀 오바다. 지나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지금 버스론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버스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윤 전 총장의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골목 투어를 했을 때 네. 그때 동행을 해서 언론에 의해서 이제 윤 전 총장 측 인사다 예.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그날 이제 자신의 SNS에 택시도 있다, 버스만 있는 거 아니다, 돈 두둑히 있는 사람이 버스 탈 이유는 없다, 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동훈 대변인이 다음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장해찬 평론가는 단순한 지지자일 뿐이다. 택시론 역시 지지자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단순한 지지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랄까요? 그 전에 뭔가 청년으로서 윤 전 총장 옆에서 네.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인사로 소개가 됐는데 단순한 지지자로 깎아내리는 건 이건 좀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이동훈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아하. 다른 대외 창구의 목소리는 믿지 마라. 내 말만 믿어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동훈 대변인이 속마음 다 얘기했다고 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동훈 대변인이 오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아니면 밖에서 그 원샷 경선을 할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택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장해찬 평론가가 썼던 택시가 의미하는 바. 택시는 어차피 민주당은 100% 안 갈 거잖아요. 네. 윤 전 총장이. 택시는 빠르고 비싸고 네. 나만 타고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버스가 국민의힘이라면 네. 택시는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예. 민주당 혹은 제3지대인데 네. 민주당은 100% 안 갈 거고. 아니고, 예. 그럼 밖에서 제3지대에 있겠다는 건데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택시는 안 탄다. 아하. 그럼 결론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국내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 이렇게 뻔한 얘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고 열려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예. 뭐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월요일에 코너죠. 거침없이 하이킥 코너에서 김보익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속값 더 받으려고.
네. 이 말 들으면서 이해가 싹 됐어요. 아하. 정치적 밀당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치적 밀당. 네. 그러면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방금 말했던 윤석열 전 총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윤 전 총장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분입니다. 누군지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검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다양한 검증대에 오르다 보면 저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그 허상이 드러나서 다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언론, 보수 언론이 그 여론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마치 이 검찰 출신 후보를 보수 언론도 같이 거들어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좀 저희 권력을 만들겠다 하는 기획, 의도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 기사를 보면.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목소리인데 네. 검찰 당의 후보라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방금 들으신 말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네.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을 직행하는 나라는 없다. 정치 검찰이 대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공포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 아하. 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네. 윤 전 총장, 윤석열 총장의 대권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면 할수록 네. 소위 뭐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윤 전 총장의 몸값이나 올라간다. 가치는 더 커진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말이 있죠. 예. 하지만 추 전 장관은 방금 오디오에서 들으셨던 말, 그러니까 검증 과정을 거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허상이 다 드러나서 빠질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언행이 윤 전 총장의 몸값을 올려준다, 키워준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추미애 전 장관의 말에 대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이 떳떳하니까 당당하다.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거릴 게 없다라는 입장이 쉽다라면서 재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덕분에 어제 오늘 언론에서는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의 인사들도 추나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낙. 네,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땡큐. 이러면서 추낙땡. 지금 꼭 나오시라. 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꼭 나오시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그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언행이 윤 전 총장을 키워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하. 부인하고 있고 또 윤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반사체가 아니다. 발광체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드러날 때 힘을 발휘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인가요? 시너지 효과인가요? 네, 이쯤에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금주의 말말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251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말말말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쏙쏙 귀에 박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최고네요. 라고 이종훈 평론가를 극찬하셨습니다. 가찬이십니다. 네, 바로 다음 어떤 말입니까? 네, 요즘 신문 보다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칭찬 일색인데다가 뭐 심지어 여자친구가 있는지 또 네. 여자친구는 누군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죽하면 대통령의 G7 외교 성과와 소식까지도 다 묻혀버렸거든요. 아하. 이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거겠죠. 뭐 예. 세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 역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니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그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Representative Lee Jun-suk, what is he saying at the moment?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He 있습니다. does not understand the essence of this Korean history. 어디서 저 외국에서 주워 들은 거 배운 거 가지고 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이 X가 We see all his publicity online and 또 on media.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또 대한민국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But 있는 he 것입니다. too is deceiving the citizens and trying to dismantle this country.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사용한 용어들이요. 도대체가 아니 이 사람 말을 저는 이 방송에서 소개해 주는 것 자체가
좀 대한민국의 이 사람이 누군지는 설명해야죠. 누구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언급하고 싶지 않은 전광훈 목사 맞나요? 근데 이 사람? 막말로 유명하신 사랑제일교회 아이고, 전광훈 목사. 참. 이준석 대표에게도 지금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적비리는 난다. 외국에서 주워 듣고 배운 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전북도청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예.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한테 10년 당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그러면서 우리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같이 했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양당은 즉각 해체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니 여당과 제1야당이 즉각 해체한다. 네. 이거는 그게 도대체가 국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전광훈 목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나요? 네, 계획이 예.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 국민혁명당이라는 신당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이 신당에서 여야를 나누면 된답니다.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여야를 이렇게 나누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내가 만드는 신당에서 여야를 만들겠다. 아니 제가 초등학교 가서도 학생들하고 네. 그 강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용 정당 이중대 정당도 아니고 한 정당에서 네. 여야를 나눈다는 게 이게 저는 제가 얘기 나눴던 초등학생들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전광훈 목사 말로는 지금 국민의힘도 어차피 여당 이중대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실제로 이게 전광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네. 6월 3일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봉규 TV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은 옛날부터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말로는 자유우파를 대변한다고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실제로는 저쪽에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저쪽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참고로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31일에 국민혁명당 창단 선언했고요. 지금 전북 돌면서 당원 가입을 호소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데 방금 들으신 오디오 어제 전북도청 앞에서 가진 집회 역시 1000만 당원 가입 호소 집회 일환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전광훈 목사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태극기 부대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별일까요?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로 가죠. 좀 훈훈한 목소리는 없을까요? 그럼 표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네. 이번엔 좀 훈훈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준비한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경비원 44명 중 16명이 해고됐습니다. 업체 측은 재계약 날짜 이틀 전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린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하면서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5개나 넣었습니다. 아주 황당했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분노한 건 해고된 경비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건 부당한 갑질이라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밑주민들께서 직접 이런 부당한 경비 노동자들의 해고를 직접 막아주시는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훈훈한 이야기 해주신다면서 네. 이거는 오히려 분노를 야기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오디오만 들으면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오디오를 다른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나요, 경우는, 그러면? 이게 사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4월에 서울 노원구 중계 그린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분명히 화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화나는 뉴스입니다. 네. 분노할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 하지만 오늘 해고된 경비원분들 중에서 복직 희망하시는 분들 6분이 모두 복직에 성공했습니다. 모두요? 희망하시는 분 복직됐습니다. 모두가? 네. 아. 경비원들 편에서 서명운동 벌이고 네. 경비원들과 함께 해준 입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 복직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비원들과 관리업체 측은 오늘 오후 노원구청장실에서 협약식 가지고 원직 복직에 복직 의사가 있는 경비원 6명은 이달 내로 복귀한다. 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보장한다. 아하. 갑질을 근절한다 등의 이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마지막 뉴스로 준비했냐면 정말 우리의 작은 관심과 연대가 우리의 분노를 유발시켰던 일들 또 세상의 많은 부조리함들 화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기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돼서 준비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 노원구 중계 그린 아파트 주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우리 사회를 살리고 사람 사는 곳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작은 관심 연대 네.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분노하지 마시고 네. 작게 실천하시는 게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정말요. 오늘 따뜻한 훈훈한 마지막 말말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